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호조세를 보이던 자동차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지역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울산 경선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울산을 찾고 있습니다. 정세균, 김두관 후보는 UBC 특별대담에 출연해 대선 전략을 밝힐 계획입니다. 알뜰 주유소의 기름값이 기대만큼 싸지 않거나 오히려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뜰 주유소가 알뜰하지 않은 이유 알아봤습니다. 남구의 한 카센터에서 거미줄을 태우려다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택가로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폭발 화재의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폭염으로 물수요가 늘면서 문수구장 관리에 저수지물이 활용됩니다. 물수요도 줄이고 물값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자전거 보험에 들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재계약을 꺼리고 있습니다. 고래연구소가 돌고래 연구를 위해 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참돌고래 19마리를 해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극장가는 코믹 사극 2편이 동시에 개봉해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말에 볼만한 영화를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 유일하게 호질서를 보이던 자동차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매달 10만 대 이상을 수출하던 현대자동차 선적부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선적 대수는 9만 1,000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지난달에 비해서는 무려 22.1%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 1월을 제외하고 10만 대 아래로 내려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출이 또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 자동차 수출 약진이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해외 시장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점입니다. 하반기 들면서 토요타 등 일본 메이커들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 시장 수요는 0.7%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 수출차에 대해 우선 감시를 촉구한 프랑스와 브라질 등 각국의 강화된 보호주의도 걸림돌입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168만 대로 2만 대 정도 줄어들 걸로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출, 자동차 수출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노조는 연일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내수시장 감소를 수출로 만회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력 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호조를 보이던 자동차 수출마저 둔화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 중심의 지역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 체육공원 내 저수지의 물을 정수해서 문수구장의 잔디와 나무들을 키우는 데 활용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폭염 때문에 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추진한 일인데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울산 체육공원 안에 있는 청춘의 못입니다. 저수량이 무려 30만 톤에 이르지만 그동안 특별한 활용처가 없었습니다. 이 물을 정수해서 활용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못 안에 수중 펌프를 설치해 물을 빨아들인 뒤 270m의 배관을 통해 문수구장 지하의 정수시설로 보내는 겁니다. 3급수가량으로 이미 깨끗한 물이지만 이곳에서 여러 차례 정수를 거친 뒤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 취수시설의 공사비는 1,6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매년 1,800만 원씩의 상수도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수된 물은 우선 주경기장과 보조구장의 잔디 관리에 쓰입니다. 남는 물은 체육공원 내 나무 관리와 화장실용으로도 활용됩니다. 요즘 기후 변화가 좀 극심하다 보니까 폭염으로 제가 관수 사용량이 급증을 하게 돼가지고 그 상하수도 요금을 대체할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던 중에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치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저수지물을 폭염 때문에 활용하게 됐고 앞으로 폭염이 있던 없던 계속 물값을 아끼게 됐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기름값이 싸다는 알뜰 주유소, 이제 귀에 익은 이름인데요. 울산에서도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뜰 주유소의 기름값이 일반 주유소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기대만큼 싸지 않아 외면받고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가 알뜰하지 않은 이유,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의 한 알뜰 주유소, 휘발유는 리터당 1,915원, 경유는 1,715원으로 도심 셀프 주유소보다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10원가량 비쌉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중구의 알뜰 주유소는 줄곧 중구 최저가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주변의 가장 싼 곳보다 오히려 리터당 30원가량 더 비쌉니다. 다른 알뜰 주유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평균 기름값보단 싸지만 일부 일반 주유소나 셀프 주유소들과는 가격이 같거나 2, 3원 쌀 뿐입니다. 별 차이는 없고요. 뭐 이렇게 1, 2원 차이고 뭐 기름값 좀 떨어지고 할 때는 좀 2, 30원 차이가 나는데 그 외에는 뭐 크게 차이가 많이 없어요. 일반 주유소보다 100원 싼 알뜰 주유소를 만들겠다던 정부 취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알뜰 주유소가 다른 일반 주유소들보다 기름값이 오히려 비싸거나 싸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정유사의 공급 가격 때문입니다. 알뜰 주유소도 정유사사로부터 일반 주유소와 같은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사은품과 인건비를 줄여 박리담의 전략을 써도 공급 가격이 비슷한 이상 일반 셀프 주유소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서울공사에 주문을 하거든요. 서울공사에서 4대 정유사에 입찰을 봐. 그런데 기존 정유사들이 사지 않죠. 저거 정유사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주유소끼리 경쟁을 유발해 가격 인하 효과를 내겠다던 알뜰 주유소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기름 공급 가격부터 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오늘 오전 남구의 한 카센터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구석에 있는 거미줄을 태우려다 유증기가 나온 기름 탱크가 터진 것인데요. 이 자칫 인근 주택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쳐 오릅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오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황하는 폭발음과 함께 갑자기 카센터에서 불이 난 겁니다. 보고 있는데 뭐이 뻥해요. 좀 있으니까 불이 확 솟는 거라. 그래 막 그 사람이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이 폭발로 카센터 주인 46살 오모 씨가 2도 화상을 입었고 카센터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카센터 주변 1m 남짓 떨어진 거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주택가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니까 물을 쏘니까 방은 물이 강이고요. 뭐 그 유선도 안 되고 뭐 방안 안 도와줘도 텔레비도 안 나오고 엉망진창. 주택으로 지금 확산 염려가 돼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그 2개 분대는 그 연소 확대 방지로 조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카센터 주인 김 씨가 거미줄을 불태워 없애려다 바로 옆 보일러 기름 탱크에서 새어 나온 유증기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 열리는 상황에서 유증기 해소했는데 불을 왔다 갔다 하니까 통한 거예요. 오는 26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울산 경선을 앞두고 정세균 후보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정 후보는 유니스트 조무재 총장을 만나 과학기술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대자동차 노조 등 노동계 인사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현안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김두관 후보가 울산을 찾아서 UBC 울산 방송의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하는 등 울산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산하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의 최대 조직인 여성위원회는 오늘 발대식을 갖고 대선 승리의 주역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활동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어서 자문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발대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 극장가는 코믹 사극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나는 왕이로 소이다가 동시에 개봉해 맞대결을 벌입니다. 또 가족 영화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조선시대 금보다 귀하다는 얼음. 얼음 독점권을 둘러싼 음모에 맞서 서빙고를 털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작전을 벌입니다. 보기에도 시원한 얼음을 가지고 벌이는 액션과 웃음으로 여름에 맞춰 개봉했습니다. 왕이 되기 싫은 세자 충령은 궁을 탈출합니다. 때마침 그를 빼닮은 노비가 세자의 자리를 대신하고 신분이 바뀌면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진중한 분위기의 사극과 코믹한 캐릭터들이 만나면서 웃음을 자아냅니다. 우기가 사라져 비가 내리지 않는 아프리카.
미어캣 빌리와 친구들은 물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동물들의 좌충우돌 여행기는 웃음을 주지만 환경 파괴의 심각성도 일깨워줍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시가 공업탑 녹슨 지구본에 이어 울산대공원 현충탑의 청동군상도 녹슬었다는 의혹이 나옴에 따라 재질 분석을 의뢰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청동군상과 좌우 불꽃상 등 모두 4곳의 시료를 채취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에 재질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굴이 99%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4곳의 시료 가운데 청동군상의 시료는 너무 작아서 분석을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해양 포유류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돌고래 연구를 위해 참돌고래 19마리를 해부합니다. 고래연구소는 모레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대학연구팀과 함께 해부를 통해 돌고래 먹이와 연령, 방사능 오염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래연구소는 30마리까지 혼액된 고래를 사들여 연구할 계획이며 연구 결과는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남 장백 임대아파트의 유치채권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 아파트의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유치채권단과 소유권 분쟁이 있는데도 공사 재개를 위한 수순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법적 검토 결과 적법한 신청을 소유권 분쟁 때문에 묵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상북면 일대 3개 초등학교와 통합에 합의하고 가칭 상북초등학교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향산과 길천, 군군정 등 3개 초등학교 학부모와 동창회 그리고 주민 대표들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시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공감하고 의견을 모은 만큼 오는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통합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3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어제 2시간 파업을 벌인 데 이어서 다음 주까지 최고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달 13일 이후 7차례 부분 파업이나 잔업 거부 등으로 차량 19,0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서 4,041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늘 오후 14차 교섭을 벌여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사내 하청 직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가 커서 이후 다시 교섭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태광산업 울산 공장의 탄소 섬유 생산 시설이 오늘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6일 울산 노동지청으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태광산업은 앞으로 안전운전 지침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관이 사고 현장을 보고도 그대로 지나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고의적인 이탈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결과 헬멧을 쓰고 있어 눈동자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판독 불능 결론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재계약을 꺼리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남구는 오는 15일 계약이 만료되는 자전거 보험 갱신을 위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2차례 입찰 공고를 냈지만 응찰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험료보다 보상금이 많기 때문으로 실제 지난 한 해 남구는 1억 1,900만 원을 내고 1억 5,4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북구도 보험료보다 1,000만 원가량 많은 6,4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의 김호건 감독이 K리그 통산 10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울산은 어제 성남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후반 40분에 터진 김승용의 선제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김호건 감독은 K리그 현역 지도자 중 처음으로 100승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올림픽 축구 3, 4위전이 열리는 토요일 새벽에 문수 호반 광장에서 시민 응원전이 열립니다. 울산시는 한일전 축구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인 토요일 새벽 2시 30분부터 시민 응원전이 시작되며 붉은 악마와 차용 전사 응원단도 함께 응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도 전력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울산시가 한전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전력 수급 상황과 절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전력난에 대비해 산업체 휴가 분산과 조업 조정, 에너지 절약형 근무복 착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오동호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경로당과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냉방 상태와 노인 보호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740개 경로당에 냉방비로 특별교부금 3,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 개발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단이 오늘부터 14일까지 캄보디아에 파견됩니다. 24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교류단은 캄보디아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현지 학교를 방문해 캄보디아 청소년들과 1:1 교류도 할 예정입니다. 10대를 위한 인문학 책 읽기 교실이 오늘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김용택 시인이 자연과 시에 대해 숙명여대 박영욱 교수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강의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성경의 캐스터, 내일도 큰 무더위 없다고요? 네, 앞으로 무더위는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입추가 지난 이후로 폭염은 완전히 물러난 셈인데요. 한낮 기온 내일은 29도, 모레는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아침 기온 23도로 비교적 시원하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요. 상북과 같은 내륙 지역은 빗방울이 조금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날이 개면서 햇살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내일과 모레 조금 흐릴 때도 있지만 크게 덥지도 않고 바람도 잔잔해서 바깥 활동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내륙 지방 대기 불안정으로 아침과 오후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위도 많이 누그러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륙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역시 낮 최고 3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종일 흐린 가운데 밀양과 경주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9도에서 31도 분포로 큰 더위도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더 시원해집니다. 대부분 30도를 밑돌아서 더위 걱정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의 빈자리, 내 아이가 채울 수 없으니까. 보험 AIA에서 보장부터 채우세요. 2,400만이 선택한 보장 전문가. 보장은 AIA 생명. 면도기나 휴대폰처럼 충전해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든 건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런데 그 차들을 우리 배터리로 달리게 만든 건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시간을 줄여주고 시간을 늘려주고 마침내 시간을 되돌린다. 누르기 전 시간까지 찍어주는 타임머신 카메라. 시간을 지배하는 자, LTE를 지배할 것이다. 옵티머스 LTE.